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영상 계열사 위주로 좀 찍어 볼 거예요. 자, HLB는 많이 찍어 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HLB 제약부터 영상을 좀 찍을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약 같은 경우도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매물대 관점이요. 매물대 관점. 결과적으로 지금 제약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간 위에요. 얼마요? 27,000원에서 3만원 구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구간이요. 결과적으로요. 지금 구간에서 나중에 HLB 제약이 반등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위에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한가면서 기분 나쁜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HLB 끝났어요. 이제 끝났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은데 안 끝났어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안 끝났어요. 야, 너 같은 찬티 유튜버 때문에 HLB 주주 다 손실 보는 거야. 너희가 팔지 말라고 해서 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왜 도대체 팔지 말라 해서 내가 팔고 싶었는데 왜 도대체 못 팔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많아요. 근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하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했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자, 먼저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요. 잘 봐봐요. 제가 이 3일 전에 말씀드렸고 조회수도 8,400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제가 5월 14일에 비중 조절을 해라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소신있게 말하면서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욕은 많이 먹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조금 좋은 판단 하셨길 좀 빌고요.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돼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이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하신 분 많고요. 여기서도 제가 12만원에 1차 매도할까요? 1차 매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1만원 구간에도 파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률이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매도에 대한 부분. 계열사도 모두 동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단 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전 소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팔아야 될 부분 2분의 1 팔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요? 지금 구간에서 자 2분의 1 남아 있잖아요. 그쵸? 이거 대응해야 돼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HLB가 반등할 때 계열사들도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같이 하한가로 가다가 어떤 계열사는 상승을 할 거고요. 어떤 계열사는 또 빠질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총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총 기준으로. 자,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반등한다라는 거고 왜 도대체 반등할 수 있느냐. 이 CR에 관련된 이슈가 있던 회사들의 과거를 좀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여때 CRL 관련 통보가 왔고요. 주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고 다시 반등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지켜봤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HLB도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CRL을 맞은 거고요. 한미는 기본 회사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맞은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CRL 수령을 받은 후에 올라간 종목이 일단 예시가 있기 때문에 HLB 관련돼서도 분명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미는 일단 이미 실적이 나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CRL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 단기적인 보완 요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휴젤이 있어요. 휴젤. 자, 휴젤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2022년도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떴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했다라는 거고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그쵸? 60%가 이상 주가가 올랐다. 자, HLB 지금 CRL 떴습니다. 떴고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해요. 근데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리자 하면은 하락이 정확히 어디서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하락이 잡힌 후에 반등할 것이다. 우리는 이 반등 타점을 노릴 것이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내가 수익이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수익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비중 축소하고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눌렸을 경우 추가 매수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평단이 자기 이 가격보다 높은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 또 올라온다고 해서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물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흐름을 봐야 돼요. 그죠? 흐름을 또 봐야 되니까 이건 지금 판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할 거니까 절대로 뇌동매매 금지하시고요. 반등했을 때 비중 축소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종목도 볼게요. 자, 글로벌도 아마 저 따라서 사셨다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 여기 사서 수익 보신 분도 있고 여기 저 따라 들어와서 손실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소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은 어쨌건 제가 이 구간에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가 빠졌잖아요. 그죠? 이 부분 저는 쿨하게 인정합니다. 야, 네가 인정하면 다야. 인정하면 다야. 주가 빠졌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자, 여러분 글로벌 제가 추천드리고 올랐어요. 추천드리고 올랐어요. 그죠? 한 번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비중 축소 2분의 1 들어가라고 했고 눌렸을 때 다시 기회 잡으면은 탈출할 수 있다. 글로벌의 세력들 평단가는 4,000원대 초반입니다. 여기서 빼더라도 뭐 해야 돼요? 빼더라도 다시 올려야 돼요. 저는 이 글로벌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2분의 1 정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중 저는 물을 탈 거예요. 왜? HLB가 반등하기 때문에 글로벌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 타점만 잘 잡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어요. 2분의 1 비중 조절했고 밑에 구간에서 제가 HLB는 다 대응을 했습니다. 비중이 없는데 글로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하자? 반등 타점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열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등 타점 분명히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열사 관련된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었지만 주가가 안 올라서 비중 축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하한가를 갔죠. 근데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생명과학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그죠? 유상증자가 있다. 이거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겠어요? 성공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지 유상증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단가가 언제고 언제 확정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대충 얘네들의 윤곽, 세력들의 그림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의 신주 발행가의 확정일 자체가 6월 11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또는 3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계열사를 보고 있지만 HLB 본주가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반등을 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 소신있게 말씀드린 사람이요. 이 구간에서 욕을 아무리 먹어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주가 빠졌고요. 내려갔을 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할 수 있다. 이 반등 폭이 정확히 어디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러한 구간대에서 거래량을 확인해서 이러한 반등 타점을 말씀드린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 드릴게요. HLB 지금 구간 많이 힘드실 거고 HLB 해명 또한 탐탁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기서 백날 리스크 관리하라고 해도 여러분 안 들었죠? 왜? 승인 낼 건데 왜 리스크 관리하냐? 결과적으로 승인 됐어요? 안 됐죠. 주식엔 100%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또 반등하면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할 때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할 것이고요. 이 개파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매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매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구간만 잘 돌파하면 뭐한다? 잘 돌파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도 56만 주, 60만 주밖에 안 됩니다. 60만 주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이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 최대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 있다. 근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갚아야 될 물량이 있는데 지금 안 산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시에 매수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타점에서 대응을 할 거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밑에 구간에서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춰놓은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타점들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에 번호 있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면 돼요?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로 형 구간에서 뇌동 매매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절대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다. 형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열받아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서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 하면서 매수, 다른 거 팔아서 매수.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투자 잔량이 2200만 주가 쌓였는데 왜 여기서 매수를 합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당연한데. 하지만 반등 나올 타이밍 나오니까 이때 대응하면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는 물 타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 애들이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쇼스퀴즈 쇼커버가 330만 남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구주 옛날에 들고 있던 개인 투자가 팔고 신규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HLB 쪽은 추가적인 또 임상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유상증자 때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반등할 때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소신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확실하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열사 남은 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바이오 스텝 관련된 부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스텝이랑요 거래량 터진 거 보이죠? 이건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스텝이요. 이 친구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친구를. 얘가 바닥에서 하한가가 풀리면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갔다라는 거예요. 스텝 같은 경우는. 스텝은요. 월요일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리잖아요. 얘는 사야 돼요. 스텝은 사야 된다. 스텝 물리신 분들은 물탈 준비하세요. 스텝은 사가지고 뭐 해야 된다? 비중 추가해서 반등할 때 정리해야 됩니다. 스텝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스텝이라고
스텝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이건 대응을 하세요. 스텝은 말씀드리지만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자리다. 아시겠죠? 스텝은 하셔야 되는 거고 파나진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께 언지드린 적이 있어요. 파나진이랑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쵸? 유일하게 이 두 친구가 좀 풀렸는데 파나진이랑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비슷하고요. 같은 세력이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파나진이나 스텝은 오른 것도 없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전저점 구간 이탈을 해버렸죠. 파나진 그리고 스텝 같은 경우에. 그죠? 얘 이 두 친구는 HLB가 반등할 때 가장 대장으로 좀 반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현재 구간에 생각이 됩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누군가가 들어왔다. 확실하게. 스텝이랑 그 누구예요? 파나진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매물대를 정리를 겸사겸사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절대적으로 이 부분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 관련돼서 HLB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디 있는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점화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한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정말로 기분이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아니면 4분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8짜리 아니다. 그쵸? 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정말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비중이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